2025년 7월 7일 워싱턴 백악관 기자회견장. 한국과의 무역은 너무 오랫동안 불공정했다. 우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에게 이용만 당해왔습니다. 이제 이 만행을 멈추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백악관 상황실. 훌륭하십니다, 대통령님. 통상 담당 보좌관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제자리에 돌려놓는군요. 국방부 관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3일 후 이 오만한 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굴욕적인 협상. 한국 정부는 도와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단, 그 조건을 들은 순간 백악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자충수로 자신들의 약점을 밝힌 것입니다. 도대체 그 3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통상정책관으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7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관세 부과 성명을 백악관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은 너무 오랫동안 불공정했다.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제자리에 돌려놓는군.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주제에 너무 큰 소리쳤어. 제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마이클, 한국은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다. 지금 그들이 있는 건 모두 우리 덕분이야.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그건 미국의 보호 아래서나 가능한 일이었죠.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반도체, 조선업 같은 건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이 배 좀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 진짜 전투함, 항공모함은 미국만이 만들 수 있어. 제 동료 브래들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건 그냥 상선이야. LNG선. 그런 거 만들어서 뭐 하겠어? 전쟁 나면 아무 쓸모없는 깡통인데. 하지만 불과 3일 후 저희 부서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다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0.1%, 연간 건조 능력 대형 선박 2척, 중국 해군 함정 건조 속도 미국의 232배. 이게 말이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해군정보부의 제임스 대령이 침울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씨,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조선업을 완전히 방치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필라델피아? 그 낡고 녹슨 쇳덩이들. 현재 미국은 1년에 겨우 군수지원함 한 척 만듭니다. 그것도 예산의 3배를 써가며. 제임스 대령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의 40%가 정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비 가능한 조선소가 2개뿐입니다. 이외에는 규모가 작거나 설비가 노후된 곳들 뿐이죠.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강 해군인데 종이 위에서만 그렇죠. 실제 전투 가능한 함정은 중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때 급히 문이 열리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빌어먹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이 몇 척이나 되지? 태평양 함대 기준, 즉시 출동 가능한 건 약 60척으로 30% 정도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력했다니.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키던 그 미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극비 문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최고 기밀 MASGA 프로젝트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저는 제목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시켜준다고? 주제도 모르는군.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 조선업 전용 펀드 조성. 한국 3대 조선사 미국 현지 투자. 5년 내 미국 조선 능력 50배 확대.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전면 지원. 특히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의 80% 생산, LNG선 세계 시장 점유율 95%, 차세대 함정 기술 세계 1위, 동료 브래들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거 다 뻥이야. 한국이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해군 작전부장 스미스 제독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사실이야.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는 우리도 부러워할 정도다. 제독님, 그래도 함정 기술은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봤나? 우리 벌크급보다 성능이 좋아. 건조 기간은 절반이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그 한국이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다니.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더슨, 당장 백악관으로 와. 대통령님이 찾으신다.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이거 진짜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사실입니다. 각하,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 없이 우리가 중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나? 스미스 제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조선 능력으로는 2050년이 되어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중국이 올해 안으로 핵 추진 항공모함을 추가 건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우리는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의 제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 관세는 이미 발표했는데 국가안보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네.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모두 알았습니다. 다음 날 국무부 차원에서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언론에는 철저히 비밀이었죠. 7월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 상황실. 한미 관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단순한 무역 실무 협의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운명이 걸린 협상이었죠. 저는 한국 협상단을 만났습니다. 수석 대표는 50대 중반의 남성,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셨나요? 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여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중국에 태평양을 내두실 건가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중국 대련 조선소입니다. 위성사진에는 거대한 조선소에서 동시에 20척의 군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1년에 구축함 12척을 만듭니다. 미국은 적어도 우리도 매년 함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연간 12척이 목표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두 척이 고작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 일시적이요? 인력 부족, 인프라 노후화, 끝없는 설계 변경. 이게 2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조선 인력 평균 연령 58세, 10년 내 70%가 은퇴합니다. 신규 인력, 연간 200명도 안 들어와요. 한국은 매년 5,000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조선업에 투입됩니다. 게다가 미국 조선소들은 아직도 1970년대 시설을 쓰고 있죠. 디지털 설계, 자동화, 꿈도 못 꿉니다. 한국은 AI와 로봇이 배를 만들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겁니까? 여 본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의 견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드리려는 겁니다. 돌려준다고요?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 우리가 미국을 돕겠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국 해군 참모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미국 측에 이것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나타났습니다. KDX-IV, 우리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건조 기간 2년,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가격에? 비밀은 간단합니다. 효율성과 기술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해군 차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매년 세계 선박의 40%를 건조합니다. 미국은 0.1%. 누가 더 잘 만들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하께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여 본부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상생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도 우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25% 관세는 관세, 우리가 미국에서 조선소를 지으면 관세가 필요 없죠. 미국산 한국 배가 되는 겁니다. 천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악관으로 돌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보고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그들은 내가 누누이 말한 관세 협상을 바로 직전에 하러 왔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더 굴욕적인 건 중국에 패배하는 겁니다. 그때 CIA 국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분석입니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년, 우리에게 2년밖에 없다고 스미스 제독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손잡으면 가능합니다. 그들은 전시에 함정을 양산할 능력이 있어요. 대통령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한국과 협상해라. 대신 이건 미국이 주도한 것처럼 보여야 해. 7월 30일, 역사적인 한미-조선업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 한국의 빅3 조선 3사,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참여하고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
5년 내 미 해군 함정 50척 건조. 미국 조선 인력 10만 명 양성. 발표 직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C-SPAN 뉴스. 한국, 미국 조선업의 구원자 되다. 미국 언론사는 앞다투어 보도를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환구 15, 한미조선 동맹, 새로운 냉전의 시작. 베이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만 해협 훈련을 중단하고 외교 채널을 가동했죠. 8월 2일, 저는 한국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도크에서 동시에 10척의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앤더슨 씨, 이쪽으로 오세요. 현대중공업 군수선박 사업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미 해군을 위해 건조 예정인 첫 번째 군수 지원함입니다. 벌써요? 계약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한국 속도입니다. 2년 안에 진수시킬 겁니다. 미국에서는 9년 걸릴 일을 2년 만에. 비결이 뭡니까? 사업부장이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노하우죠. 그가 조선소 전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힘을 만듭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양강국이었고 이제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사업부장이 미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년 후면 첫 번째 함정이 진수될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한국 기술로 재건될 예정이고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한국 기술로 재건된 미국 조선소에서 새로운 함정이 진수되는 그날이 오면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실 겁니다.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알게 되겠죠. 이것은 한국이 만든 기적이라는 것을. 사업부장이 조선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 조선업을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혼자 강한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것이라는 걸.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년 내 예상 효과. 미국 조선소 열곳 재가동 가능. 일자리 10만 개 창출 예상. 해군 함정 30척 동시 건조 능력 확보. 중국 해군 확장 속도 견제 가능.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한국 5년 내에 세계 조선업 50% 장악 가능. 머린 엔지니어링 리뷰의 분석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협정 체결 직후 저는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라는 걸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전사, 평화를 위해 살았던 시민. 그 옆에 제가 새로 세운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는 배웠다. 적을 만드는 것보다 친구를 만드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것을.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철교를 건너는 한국의 KTX 영상을 봤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기술도 배워야겠군. 이제 저는 압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혼자 강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하자면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건 한국에게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 조선업 앞에 무릎 꿇은 23일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만과 편견이 만든 25% 관세 폭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되었죠.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 아닐까요? 한국은 6.25 전쟁 때 받은 은혜를 75년 만에 되갚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멋진 방법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다는 것.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하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편견 때문에 진실을 못 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한국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 그 위대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